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3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일도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관심사들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라이브 매매 타임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종목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서 보내주신다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타이밍이 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한 뒤에 실시간으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얼마나 더 상승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218포인트입니다. 조금 전 시간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오늘의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포인트 이상 상승이고요. 2218.63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223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가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215포인트부터 2228.38, 2229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2011년 4월 고점을 뚫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여전히 1267억 원 많이 삽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지수가 전 시간대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관이 지금 20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275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점에서 1354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6.77포인트까지 빠집니다. 0.23% 하락하고요. 코스피와 정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남의 나라 얘기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중 흐름들. 628포인트 출발을 해서 오늘 629.44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인트 부근 626.76포인트, 77포인트 오늘의 저점입니다. 전강 후 약장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다 하기에 강세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크지도 않습니다. 234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도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관은 156억 원, 외국인은 50억 원 각각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이었는데 여전히 하락합니다. 1128원 50전 조금 더 빠졌네요. 전 시간대는 1129원이었는데 0.83% 하락하면서 9원 40전 하락합니다.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증권금융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 지금 잡혀 있는데요. 먼저 증권금융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부 다 좋습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적게는 0.48%부터 많게는 4% 가까운 급등 나오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은 4% 넘는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증권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도 오늘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주 역시 보시다시피 신한지주, 삼성생명, KB금융,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은행만 지금 연일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상승해서 지금 50원 정도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4만 3천원, 오늘의 강중고가는 227만 5천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온 바가 있고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주의 가치가 재고가 됐다. 증권가 목표 주가는 당연히 상향됐고요. 연일 7거래일째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 건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상승폭 보십시오. 굉장히 큽니다. 55,900원 장중 고가고요. 현재도 2.6% 정도의 상승폭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실적의 호조 그리고 1분기가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향후의 실적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의 분석 레포트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유를 보시면 상승폭을 보시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크네요. 4.51%고 장중고가는 15만 1,500원입니다. 4월 수출 증가 소식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강세 그리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FTA 재협상 얘기들 그리고 중국발 악재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악재가 겹쳐지면서 안 좋았는데 오늘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15만 원대 다시금 회복합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 올라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대선을 지금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두 파란불이고요.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16% 이상의 급락이 나옵니다. 안랩 써니전자 대표주로 지금 대장주로 일컬어지는 이 종목들이 지금 16% 정도의 낙폭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2강을 겨루다가 문재인 후보와의 2강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와의 2중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인데요. 카카오, NC소프트, 코데지 컴바인, 한양 하이타워, 일진 머티리얼즈 5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엔 코스닥 2위 종목입니다. 코스피로의 재상장,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했었는데 조금 빠졌다가 다시금 오늘 2%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92,200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지금 급등하다가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37만원대 다시 터치했는데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도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을 한 모습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데지 컴바인 오늘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인데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가 됐습니다. 급등 나왔는데 오늘 장중고가는 3,900원이고요. 현재도 13%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종목 한양 하이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가 되면서 급등하는데 한양 하이타워 같은 경우에 오늘 1,885억 원, 오늘 상한가 지금 진입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인도의 전기차 정책에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18,000원 터치했고요. 3.86%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이곳으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을 잘 쉬고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인지라 그냥 바로 한번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그냥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주보람 팀장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우선 서부 T&D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부 T&D 같은 경우 사실상 어떤 PBR로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특히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던 건 지금 서부 T&D가 호텔을 지금 용산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 수출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많이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금 서부 T&D가 호텔을 짓고 있는 이유는 관광객들을 좀 겨냥해서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흘러져 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사드 이슈가 거의 완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호텔이 완공이 되는 10월달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절대적인 주가 관점에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서부 T&D가 용산에 짓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호텔과 비슷한 그런 외형으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큰 호텔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좋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신정동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토지 장부가 같은 경우 2,310억 원, 공시지가는 2,440억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부지가 지금 28,000평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류 터미널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쿠팡이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지금 1일 거래를 하고 있는 1일 배송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하방 한 1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노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얌전한 편인데 실적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져왔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노공업이 제작을 하고 있는 소형 핀 소켓들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IC 소켓 핀 같은 것들을 R&D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 정도에 달하는 OP 마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근 10년간 지금 OP 마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건 리노공업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프라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1위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42,0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2분기 때에도 10% 이상 매출 외형이 성장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길게 보시면 충분히 좀 가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투자 기간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길게 본다면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선 목표 주가 도달한 이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J ENM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J ENM 같은 경우 그동안 넷마블 상장 때문에 상당히 이슈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리니지 M 출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리니지 M이 출시가 되면 넷마블이 지금 하고 있는 리니지 게임 쪽에서 고객들이 좀 유출이 될 수 있는 유저들이 좀 유출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넷마블 CJ ENM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목표 주가를 조금 낮게 지금 매수가 좀 낮게 잡아드렸는데 그 이유는 주가가 조금은 더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내려오는 한 7만원 이상 그 가격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CJ ENM의 어떤 넷마블 포인트뿐만 아니라도 영화 가치에 대한 판단이 좀 배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영화 부문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방송 부문 같은 경우 글로벌 피어 밸류에이션이 거의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C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추천을 해서 흐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좀 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2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바라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상당히 좋은 2분기부터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망에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부터는 새로운 신사업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 모멘텀을 받아간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베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아베스트 상당히 좀 3% 정도 올라가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플레이션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 섹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6년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리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국면이었는데 철강 섹터의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러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트뿐만 아니라 사실상 철강주의 흐름이 모두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지금 스프레드 마진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요인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회사들 단에서는 조금 실적이 평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자회사들 같은 경우 연결 실적에서는 조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악재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고요. 예, 5종목 들어봤습니다. 김치균 대리 바로 5종목 들어볼 텐데 준비되셨나요, 대리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LG 디스플레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27일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이 163만 주, 그 다음에 기관이 51만 주 매도하면서 주가가 5%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은 99만 주를 매도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인 28,900원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양호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LCD 패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분기부터 종합권 업체와 동사의 8세대 랩팹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 타이탄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또 향후 2년간 종합권 업체들이 10세대 팹 가동을 연속적으로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동사의 LCD 패널 부분 실적 둔화를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LCD 대비 동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OLED 패널 사업의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증가가 아직은 미비하여서 LCD 패널 쪽 실적 둔화를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기술적 분석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은 손절가 위이고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이니만큼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28,900원 가격대를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우선 매도를 하신 후에 다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동아지질입니다. 지난주 동아지질의 주가는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 상승 추세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21선 위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은 관망 관점입니다. 만약에 21선 하향 돌파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아지질의 공시 특권이 나왔는데 모두 공급 계약 금액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시해야 할 것은 해외 신규 수주 실적입니다. 올해 해외 쪽 신규 수주 규모는 2,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사가 참여 중인 해외 프로젝트에서 신규 발주가 나오게 되면 동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 공사의 마진이 국내 공사보다 더 크므로 해외 공사 수주가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동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폭이 매출액 증가폭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매 전략을 다시 요약하면 21선 하향 돌파 시 매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지난달 20일 급락 이후 아직은 그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가 움직임은 큰 변동 없었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도 그렇게 눈에 띄는 증감은 없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4,800원 선 아래로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여전히 매수 의견이기에 현재 주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동사는 인쇄로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서버용과 네트워크용 인쇄로 기판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입니다. 따라서 5G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데 동사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회사의 청산 가치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거둘 주당 수익의 8에서 9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률은 2% 정도라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은 확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동사의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양호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의 경우 이수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0일 급락을 보였으나 주가 회복력은 이수페타시스보다 더 나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상으로 이미 4월 20일 급락 전 주가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인탑스의 주가는 2016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3월부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기관 매수세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수급적인 요인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기관이 동사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이유는 동사의 주가가 순자산 대비 충분히 싸다는 점과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사의 현금성 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시총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또 휴대폰 플라스틱 케이스 매출이 줄어들자 가전제품 사출업과 자동차 부품업에 진출하여서 사업 다각화도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저평가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텍입니다. 지난주 프로텍의 주가는 2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고점 돌파 이후 주가는 현고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매도하실 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회사들의 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 그 다음에 휴대폰 업체들의 스프레이 방식 전자파 차폐 장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주 전망이 상당히 밝은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6월부터 스프레이 방식 전자파 차폐 장비를 양산 라인에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SK하이닉스로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유하시길 바라며 21 이평선 하향 돌파 시에 그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5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프로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사이렌 울리네요. 지점으로 한번 가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는 유한터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로 가봐야 되겠네요. 이성훈 대리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인지 매수포착원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네. 일단 추세 공략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니지 M 관련해서 사전 예약자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시장,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고 가속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매출의 강화를 나타내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면 현재 주가 수준보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올해가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EGM이 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액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약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매출 자체는 리니지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그런 넷마블 게임즈 등 타사의 개발 게임의 영향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익 기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리니지 관련 PC게임 차지작이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PC게임에서 트랙 전략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니지 M이 가장 포인트고요. 이 부분에서 성공의 가능성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신작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향후의 작품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를 하고요. 목표가는 45만원, 손절가는 32만 5천원을 제시합니다. 네, NC소프트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출시되는 신작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제 주보람 팀장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진행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센티멘트가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안 좋기는 한 건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과정 중인데요. 사실상 지금 뭐 어떤 한미약품의 이슈에서는 이제 뭐 이슈가 좀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 한미약품의 덫에 걸려서 센티멘트가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매물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가장 어떤 R&D로 인한 어떤 기념비적인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해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넥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넥신이 지금 상당히 R&D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데 다만 아직까지 매수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좀 홀딩 관망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금 전환 세차와 관련된 부분들, 전환 상황 우선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관들이 전환을 하게 되려면 3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4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해야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만 원 이하로 좀 언더로 좀 있으면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한미약품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센티멘트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무사 출시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로 어떤 출시가 된다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이슈가 좀 더 들려오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의 첫 바이오 신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입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매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등재 부분들 좀 테크니컬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슈로 긍정적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3분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모두 반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국내에 있는 어떤 관절염 환자들 이러한 부분들과 MS 추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의 매출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티슈진의 상장이 좀 하반기에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아직까지는 하락할 개연성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이후에 10만원, 12만원 초반대가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상위 제약사에 속하는 기업이고 R&D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기업인데 이런 R&D 비용들이 썼던 모든 지금 비용들이 매출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종근당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실적, 1분기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종근당과 다른 점은 2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충분히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결단에서 지금 유한 킴벌리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만 유한 킴벌리가 2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더라도 지금 평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옆으로 좀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시도도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처방 의약품 모두 고르게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부터는 R&D 모멘텀 어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하락을 할 때마다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티스입니다. 이세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올라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분기는 조금 실적이 안 좋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희귀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머징 마켓들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낙찰을 해서 단일로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티스가 충분히 여기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더불어서 한번 낙찰이 된다면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세티스가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 3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R&D 파이프라인 단에서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이루어질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지금 라이센싱과 관련된 일부 비용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이러한 모멘텀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2분기 말부터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R&D 모멘텀이 불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임상 데이터 결과가 3분기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와준다면 주가 좀 더 턴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매수하고 있는 주체, 기관 단위에서 조금씩 음방을 볼 때마다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대까지 올라가 준다면 10,000원대 이상에서 좀 주가 하락이 멈춰준다면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진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바로 김치균 대리의 5종목 이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5종목 가볼까요? 예, 코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텍의 주가는 소폭 하락해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동사의 1분기 수익성은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합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용 모니터인데 글로벌 점유율이 45% 정도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슬롯 머신 한 대당 디스플레이 가격이 기존 $700에서 $1,200 수준까지 올랐고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2,500까지 올라서 동사의 수익성 전망이 밝습니다. 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은 동사의 매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사의 다른 사업 부분은 전자 칠판 사업인데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성 개선만 확인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지난주 목요일 27일 장 마감한 후에 1분기 실적 공시를 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대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단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다음 날인 4월 28일에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유를 사측에 문의해보니까 외환평가 손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환차손은 소억 규모인데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환평가 손실이 수십억 규모로 발생하면서 단기순이익이 줄었다고 합니다. 4월 들어서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고 현재 1,130원에서 1,140원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주면 2분기 실적에서는 환율 평가 손실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하였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좀 지지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키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매수를 보면 어떨까 전략을 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종가상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의 주가는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이 주식도 SK이노베이션처럼 배당 수익률이 좋아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담아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배당 수익률은 3% 수준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청산가치나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주력 사업 부분인 냉연 특수광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이 때문에 올해의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여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자회사인 동국 SNC의 실적 개선도 올해 예상되는 사항이라서 동국 SNC의 지분의 절반을 두고 있는 동사가 연결 실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이 받쳐주면서 자회사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4,500원 선을 손정가로 잡고 트레이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의 주가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부터 기관이 매수세를 이용하면서 동사의 주가는 3월 말부터 상승하였고 이 시기부터 이동평균선도 정배를 보이며 상승 추세 전환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는 이상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14,100원까지 밀릴 것으로 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덕 GDS는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동사가 만드는 인쇄로 기판 중 카메라 모듈 연성 회로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삼성전자로 납품됩니다. 갤럭시 S8의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갤럭시 S8의 판매가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사의 주가 전망도 좀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진기업입니다. 지난주 유진기업의 주가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도 좋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7일 기준으로 기관은 9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이 기간 92만 5,4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날 유진 기업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금도 양호한데 외국인의 경우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등락을 거듭하던 동사의 주가가 얼마 전 있었던 동양 경영권 인수로 인해 저항 가격대인 6,000원을 돌파할지 기대가 되는 사안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 동사의 주가에도 불리하게 작용되겠지만은 현재 주가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이 양호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주가가 밀리면 5,700원 부근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진 기업까지 5종목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사이렌 또 울리네요. 원주로 가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회 박남열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타이밍이 왔나요? 네, 오늘 신한인터텍 한번 보게 됐는데요.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증가될 공산이 좀 커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OLED 패널 적용에는 듀얼 커브드 필름 쪽에서 신규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 매출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좀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최근에 애플에서 올해 9월 달에 출시될 아이폰 8용에 연간 7천만 대 규모의 OLED 패널을 삼성전자에 공급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OLED 패널 뒷면에 붙는 소재 부분, 커브드 필름 쪽의 부품이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형 쪽으로 해서 매출이 좀 급증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최근에 삼성으로 삼매 복합 필름 신규 제품이 개발돼가지고 납품질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효성 계열사인데요. 신한인터텍이요. 베트남에 동반 진출되어 있는 법인을 통해서 효성그룹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133% 증가한 16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8에 이미 블랙 차광 필름이 1분기에 탑재가 됐고요. 인공지능 빅스비라는 고가의 어떤 솔루션이 탑재되는 의미로 인해서 발열이 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열 차단 필름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OLED 패널 전 공정에 적용되는 보호 필름이 최근 사용 승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부품이 공급되게 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파 차단 필름이 중국 OLED 업체에다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요. 올 1분기부터 전자파 차단 필름을 중국의 OLED 패널 오퍼사의 업체에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애플사와 중국의 OLED 패널사 쪽엔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플렉서블 OLED 패널이 확대된다는 건 확실히 된 거죠. 그래서 삼성 플렉서블 폴더펄에 대한 본격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3분기부터 저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OLED 장비와 OLED 소재 쪽에서는 이녹스를 지금 꼽고 있는데 OLED 패널 업체 이녹스의 주가 대비해서 75%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본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4월 20일자 한번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거기다 컷을 좀 갖다 놓으시면요. 보시면 지금 현재 4월 20일에 36만 주 거래된 이후에 양봉 4개가 출현됐고요. 그 다음에 음봉 3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4월 28일이죠. 거기에 음봉 2개를 감싸는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이 발생됐는데요. 그 부분은 나월 매물을 소화시켰다고 보는 시그널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의 급수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15만 주 이하에서 거래되는 가격대, 윗골이 된 캘린더를 먹으면서 올라간다면 종가 강정주로 굉장히 괜찮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급등의 맥점은 4,350원 돌파 시 발생되는데요. 4,350원 이상부터는 매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등의 맥점은 4,350원부터고요. 그 다음에 4,2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4,200원까지 물량 모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만약에 4,250원, 4,300원 갖다 놓으면 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량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6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신화인터텍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라이브 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문자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란 팀장님 6170번님께서 바이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고요. 3,420원. 비중이 높아요. 50% 절반을 가지고 계시는데 목표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때요? 우선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성 옵티스라든지 방주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해성 옵티스나 방주가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시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실적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듀얼 카메라 쪽에 OIS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듀얼 카메라 좀 요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갤럭시 S8 혹은 S9 이러한 부분들이 듀얼 카메라 탑재를 해야 하나 아직까지 탑재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어떤 갤럭시 관련주들보다는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갤럭시 S8이라든지 혹은 갤럭시 시리즈가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카메라 이런 쪽에 차별화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혹은 홍채 인식 보안 이런 쪽에 지금 차별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주가가 하락할 개연성이 좀 더 있다. 우선 봐야 할 시점은 한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 이때 다시 한번 좀 보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포트 비중이 우선 50%이기 때문에 너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포트 관리 차에서 우선은 좀 지금 매수가에 언저리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포트 비중 덜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20% 정도 좀 비중 줄이시는 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하나 더 상담 가보도록 할 텐데요. 7883번님의 문자입니다. 넥스트비티 2,200원 20% 비중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김치균 대리님 가능할까요? 예. 먼저 이 회사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회사의 그런 손익 계산서라든가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이 되게 약하고요. 단기 수익으로는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유보율은 20%대로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계속 증가하는 거 봐서는 모자란 자금을 증자라든가 주주들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 같은데,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이제 차트 분석상 이제 팔아야 될 때냐, 이렇게 매수 목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상으로는 이게 한 번 더 매수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목표가 자체는 높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그 사셨던 가격을 2,200원 선 잡으시고 그냥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나눠봤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주보란 팀장님, 5종목 바로 가볼까요? 네, 한미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약품이 1분기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는 것은 좀 예상이 되고요. 나왔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 이유는 라이센스 아웃했던 비용들 이런 부분도 일부 좀 환입이 됐기 때문에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로열티가 환입이 되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2분기는 좀 기저 효과가 있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우선 매수해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려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베링과 인겔 하인가의 어떤 검수 결과 임상에 대해서 좀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와준다면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4분기 내에 좀 모멘텀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분기에는 좀 조용하게 주가가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다만 지속적으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창구들이 있기 때문에 소폭의 어떤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포트에 한 5% 정도만 우선 담아서 보초병의 역할을 좀 하시고요. 지금 당장 어떤 매수해서 가져가기 좀 힘들 것 같고, 포트에서 좀 이미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우선은 좀 더 관망해서 가져가자. 아직은 손절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처방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4월달 지표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D스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MD스테크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자동차 전장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국방 부문에 조금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 21,000원 이상에서는 반등이 좀 나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당장 어떤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매수는 하지 마시고 21,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더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모두 10% 이상씩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기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준다면 2분기에도 역시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 실적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조금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놓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이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1,000원 이상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바닥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세무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 쪽에서도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거래소와 회계사와 이슈가 좀 엇갈리면서 시각이 좀 엇갈리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상장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주가가 조금은 하락할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렸는데 87,000원 혹은 그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그 이하를 좀 터치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관망의 의견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맥스도 좀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 발표까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관망세 좀 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이슈가 좀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 좀 해결될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다 보니까 혼조세가 좀 혼조세 양상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 물론 지금 엮이고 있는 코스맥스가 상당히 좀 내려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중국 법인에서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주가는 그에 비해 많이 못 오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좀 투매로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이러한 물량들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모두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거래량 지금 양봉이 터진 걸 보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컴퓨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4차 산업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와는 조금 이슈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멀어지고 아무래도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 추후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컴퓨터가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테마를 제외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돈도 상당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캐시카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년마다 지금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좋은 플레이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 매물대 이후에 지금 주가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충분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김치균 대리님 5종목 딱 들으면은 시간이 적절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5종목? 예, LF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그 LF 경우 주가가 조정받기를 기다렸는데 그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지난주에는 잠시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오늘 재차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매수하셨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가가 24,000원대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LF는 2010년부터 패션 산업 부분의 실적이 지지부진해서 성장 침체에 빠졌다는 평가를 들어왔는데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한 브랜드를 철수시켰고 온라인 모바일 매출 동로를 넓혀서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류, 식품, 주류, 호텔, 테마파크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청산 가치에 비해 현재 주가가 30% 정도 할인된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도 2% 정도 되라서 저평가 상황에 향후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지난주 한 주 내내 아비코 주가는 하락해서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거래도 많이 없고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하며 그리고 시가총액도 1,000억 미만인 작은 기업이지만은 기업 내용이 좋아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넣어두고 있습니다.
동사는 시그널 인덕터라는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 갤럭시 S8의 8이 이제 역대 최고 출하량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동사의 주력 제품인 시그널 인덕터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하여서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LPP 제품 역시 동사의 스마트폰 및 SSD 시장 성장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커나가고 있는 시장인 자동차 전장 부품도 동사의 제품 채택 영역 시장이기도 합니다. 즉 동사의 올해 실적 성장 근거가 탄탄하고 향후 매출 성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난주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였고 영업이익은 18% 증가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과 지분법 이익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2분기에는 휘발유가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여 정제 마진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3% 후반대에 이르는 배당 수익률을 깔고 갈 수 있으면서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가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동사의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속 보유 의견 이증하는 현재 주가로 매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지난주 BNK 금융 지주를 매도 의견 드려오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였고 그 대신 이번 주부터는 관심 종목으로 넣은 종목이 이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제조업체이며 2016년 매출액이 약 4,400억 원에 영업이익이 200억 원인 시총 1,600억대 회사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펀은 6배 미만이며 PBR은 1.3배 정도입니다.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는 KT향 셋톱박스 공급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KT는 기가 진인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사의 셋톱박스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가 진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인공인식,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있는 셋톱박스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제품인 인공지능 제품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에코, 그다음에 구글의 구글홈, SK의 누구 등이 이런 제품들입니다. KT의 기가진은 셋톱박스를 통한 세계 최초의 IPTV 연계 상품으로 가정 내의 각 기기들과 연계를 중계하는 사물 인터넷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셋톱박스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KT에서 강하게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비벨룩스입니다. 유비벨룩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11,000원 기준이고요. 지난주 26일 유비벨룩스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중소기업층이 세계적인 전문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리님 지금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버가 돼가지고 안타깝지만 유비벨룩스는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김시윤 대리와 함께 했고요. 그래도 동시효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치 기준에서 2217.96포인트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오늘 고점 저점 보이실 텐데 고점은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는 지금 외국인만 사고 있는 모습들 전시관과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6.19포인트 0.3% 하락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보이실 텐데 626포인트부터 현재가부터 629포인트 사이에 쭉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었고요. 기관은 130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은 182억 원 사고 있습니다. 자, 5월의 첫째 날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5월 2일 오늘장이 마감이 됐고요. 2210선은 지켰다라고 지금 종가 기준 최고치 장중 돌파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괜찮았죠.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뭐 1일 한국 수출이 무려 24%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당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많이 오르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뭐 주주 재고 가치 이런 소식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매출들도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다만 지금 주식가 많이 좀 내려왔던 이유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매물 추세가 좀 나왔다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서 뭐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좀 좋았던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철강 섹터가 특히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강제 재고가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철강 섹터가 특히 상당히 좀 좋았고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이 조금 좋았다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코스피 지수 2219.67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14.23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1포인트 빠졌습니다. 626.43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130원 35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0.67% 하락했고요. 엔달러는 오늘 지금 장이 열리지 않았네요. 예, 그렇게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SK하이닉스 4월 3일날 저희가 매수했고요. 7.9% 상승했습니다. 실적 상승 지속의 전고점 돌파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호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주셨네요. 다음 살펴보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고요.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6.7% 상승했고 외국인이 지금 9일 연속 매수 랠리를 펼치고 있다. 보유하자라고 또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인데 아바텍입니다. 6.2% 상승했고요. 매수는 4월 10일 날 했습니다. 손바뀜에 따른 초기 상승 국면이다. 상승 기조 지속 보유 관점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점검까지 마쳐봤고요. 일정 그리고 주요 투자 정보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고요. 오늘 5월 2일, 5월의 첫째 날,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고, 장 마감 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많은 신문기사부터 해가지고, 화두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첫 번째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이나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대형주의 장세가 다시 돌아온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보람 팀장님도 물론 예측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지금 코스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상 밸류에이션 정도의 측면에서 봐도, 미국 증시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를 해봐도,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우 PBR 1배에 도달한 코스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올라가야지만 글로벌 평균 좀 도달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어느 섹터가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가 지금 코스피를 주도해서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경기 국면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넘어가는 리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반도체라든지 해운, 조선, 어떤 기름, 정유 이런 부분들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운이나 전기, 전자, 항공, 증권,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경기 민감주에 속하고 리플레이션 섹터에 가장 잘 올라가는 반응이 가장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좀 더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국면으로 당분간 좀 더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이 지금은 좀 더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리플레이션에서 넘어가서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그때는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좀 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좀 더 힘든 시기가 우선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선 이후에 정책들이 좀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시장들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코스닥이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이 좀 소외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사 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장이 잘 가도 울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코스닥이 사실 워낙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힘든 구간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받으려면 대선 이후에 정책들에 많이 좀 향방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와준다면 코스닥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정책들을 바라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4차 산업이 가장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출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어서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코스닥까지 이어지려면 한 개 분기 이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 지표들이 이미 호조를 보인 이후에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수출 지표들이 상당히 잘 올라간 이후에 한 개 분기 이상 지난 이후에는 코스닥이 실적으로 이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코스닥이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코스닥이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종목들 모두 잘 가지고 있자라고 좀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장은 쉬고요. 그렇죠. 내일 모레장이랑 다음 주장까지 오늘 벌써 봐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대선 전국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 이제 연휴가 지나게 되면,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 대선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대선 이슈도 있는데, 프랑스 대선 이슈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롱 지금 대선 후보가 상당히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르펜 같은 경우에도 역시, GDP 대비해서 복지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도 힐러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된 전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시할 수는 없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좋은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우선 목요일날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대선 이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미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관망세가 조금은 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슈가 모두 해결이 된 이후에는 실적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관망세가 짙을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감 이후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지금 장중에 말씀드렸던 CJ ENM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J ENM 같은 경우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장 마감된 이후에 보니까 한 2% 정도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가격대가 좀 저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날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넷마블의 상장이 지금 10일, 11일, 12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면 넷마블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뭐 어떤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CJ ENM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3조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CJ ENM과 맞먹는 시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매물대 이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CJ ENM이 넷마블의 상장 이슈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영업 가치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라든지 혹은 영화 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좋은 밸류에이션 가격대입니다. 상당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치를 매겨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의 절반이 모두 영화라든지 혹은 제작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CJ ENM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시초가부터 매수해서 가져가자. 관망세가 보일 때마다 혹은 음봉을 보일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브 T&D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 T&D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더불어서 어떤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뭐 지분 가치라든지 혹은 자산 가치 이런 것들 모두 평가를 했을 때 시총을 뛰어넘는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천에 가지고 있는 상가가 지금 국내 두 번째로 큰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가에 대한 가치들 그리고 용산에 지금 호텔을 짓는 부분들 그리고 신정동에 있는 부지들 이런 부분들 모두 합친다면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에 한 3분의 1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에 짓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중국인들의 관광객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서부 T&D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드 이슈와 모두 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국면이고 사실상 지금 중국인들이 더 이상 관광객 패키지로 오지 않고 개인들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들까지 오고 있는 수출 지표까지 관광객 유입 지표까지 합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양호해지는 수출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서부 T&D 용산에 짓고 있는 호텔 모멘텀 상당히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뭐 신정동 부지 같은 경우 물류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에 자산 재평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 T&D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내 입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또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죠. 또 편안한 징검다리 휴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목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